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커피 가게를 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요즘처럼 평온하고 행복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인생 자체가 사랑과 전쟁 축소판이란 생각이 들 만큼 막장과 다름이 없었는데 모든 순간을 잘 넘기고 나니 이런 순간도 다 오더라고요. 여유가 생긴 요즘, 전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이토록 애정하는 채널에 제 사연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니 떨려오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연을 적어보내니 다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24살 결혼을 했어요. 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를 갓 전역한 남편과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혈기왕성한 시기답게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하기도 했었죠. 아무리 아기가 생겼다고 한들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사랑보다는 임신이 이른 결혼에 더 큰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뱃속에 생긴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던 터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처음 예비시댁에 찾아가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래, 너희 뜻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우리 뜻이 뭐가 중요하겠니? 우리가 살아주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아기의 부모가 되어줄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된다는 건 더 힘든 일일 거다. 그럴 때일수록 남자가 더 잘하고 더 많이 배려해줘야 해. 알겠지, 아들?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앞으로 이 엄마가 두고 볼 거야. 네 첫눈에 눈물 나게 하면 이 엄마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모자란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시댁에선 저희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 역시 저희 뜻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흰 어느새 20년 남짓한 시간이 흘러 20살의 아들을 둔 40대 중반 젊은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시댁과 친정 모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시댁엔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시부가 돌아가시고 친정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셔 아빠가 혼자 계신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얻다 보니 가깝게 얻은 것이었는데 살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스럽게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시댁엔 시누이가 있긴 했지만 남편이 불안해했고 저는 외동이었던 터라 시댁 친정 모두 가깝게 있는 것은 저희 두 사람에겐 여러모로 옳은 결정이었죠. 워낙 어린 나이에 한 결혼이라 그런지 신혼 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임신을 한 상태라 인생 최고의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노릇을 하느라 힘이 드는 시기였죠. 임신이라는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그만큼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한 결혼이었는데 초반부터 사소한 것들로 다툼이 잦아지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혼자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기엔 저 역시 어렸기에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줬던 건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아가, 요즘 많이 힘들지? 네? 아니에요. 제가 뭐가 힘들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임신한 애가 쉬어도 그게 쉬는 거니? 몸 한번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먹는 걸 하나 마음대로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있냐?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한 잔을 먹을 수나 있나? 한창 놀기 좋아하는 나이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러고 있지 않니? 말은 안 해도 너 힘든 거 다 안다.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감정선이 뒤죽박죽 하던 터라 시모의 말에 울컥하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더군요. 저의 눈에선 괜찮다는 말과는 달리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그런 저를 어머님이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 맘 다 안다. 나도 네 남편 어릴 때 낳아 키웠어. 엄마가 어리면 그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만큼 엄마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크단다. 그래서 너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을 때 고민스럽기도 했어. 세인이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이야, 이 시기가 지나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 고생들과 희생들을 다 보답받을 수 있는 날이 분명 온단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테니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내게 말하거라. 많이 힘들었던 신혼 초에 시모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늘 저의 편에 서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누이는 무관심으로 저에게 마음을 써주었어요. 언니, 내가 언니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괜히 언니 생각한답시고 나서는 게 언니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저 언니 많이 좋아해요. 혹여나 제가 오해할까봐 이런 말까지 자주 해주곤 했었죠. 이렇듯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가족이 생긴 대신 세상 누구보다 제 가까운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준비되지 않은 가장 노릇을 한다고 아기를 출산하고 난 후엔 일하고 돌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와 아들을 멀리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희 부부에게 고비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핏덩이 아들을 데리고 이혼까지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그 자리에서 아주 호되게 남편에게 잡아댔었죠. 이놈아, 너 돈 버는 게 유세야? 그까짓 돈 얼마나 번다고 그딴 되지도 않은 유세질에 뻑하면 짜증이나 내고. 내가 뭘, 나 유세 부린 적도 없고 집사람한테 짜증낸 적도 없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내 앞에서도 네 마누라 홀대하면서 짜증낸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 혹시 너 그런 자각도 못하고 짜증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안 봐도 비디오지. 너 이러려고 세이 임신시키고 결혼한다고 난리 부렸던 거야? 그 꽃다운 나이에 너 하나 믿고 애엄마가 된 세이를 이딴 식으로 대하려고? 내가 널 이딴 식으로 키웠어? 어디 꼴값지도 않게? 네가 뭔데 남의 집 귀한 딸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당장 세희랑 이혼하고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거라. 나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세희 역시 너 같은 인간 쓰레기 남편은 없는 게 더 나을 거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이혼해. 이혼이라는 말이 시모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우리 아들 아직 돌도 안 됐어. 내 아들 엄마 없는 애로 키우란 말이야. 그리고 나 세희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세희 없이 어떻게 살아? 아들과 저를 앞세워 이혼만은 피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단호하게 나오더군요. 그런 녀석이 그딴 식으로 굴었어? 그리고 너 아주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내 손주를 왜 네가 키워? 당연히 세희가 키워야지. 네가 지금 아들을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 양심이 좀 있어라 이 녀석아.
네가 네 아들 똥기저귀를 한번 갈아줘 봤어? 분유 한번 타줘 보기를 했어? 하물며 아들 한번 시켜보기는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눈으로 입으로 아들 타령만 한 녀석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양육자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왜 이래 진짜? 여보, 가만히 있지 말고 엄마 좀 말려봐. 당신 나랑 이혼할 수 있어? 나 없이 살 수 있냐고. 갑작스런 상황 전개에 저 역시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 시모가 저를 향해 재빠르게 윙크를 날리더군요. 그 순간 시모의 깊은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역시 이 사람이 밉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직 저 이 사람 사랑해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머님 말씀대로 이혼하는 게 맞겠지만 오늘 이 사람도 반성 많이 한 것 같고 이혼은 앞으로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말씀은 거둬주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감격했다는 눈빛으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본 시모는 하는 수 없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희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이 녀석아, 네 마누라한테 잘해. 나 같으면 당장 이혼했어. 너 같은 녀석 뭐가 좋다고 또 기회를 주라는 건지. 네 복 네가 차는 짓거리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알겠더라. 넌 정말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섭기까지 하더라니까. 내가 잘할 테니까 지켜봐줘. 정말이야. 남편은 시모의 계획대로 깊은 반성을 한 듯 했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언행은 정말 거짓말처럼 변해가더군요. 우선 집으로 돌아오면 저에게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아들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 심지어 눈빛까지 다정하게 변하더라고요. 여보, 나 왔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힘들기는 괜찮아. 당신은? 당신은 괜찮았어? 나야 당신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지. 나는 말이라도 통하는 사람들하고 일하잖아. 당신은 하루 종일 말도 못하는 애랑 집에서 에휴, 많이 답답하지? 내가 얼른 씻고 와서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으이구, 이미 다 차려놨으니까 얼른 씻고 오세요. 에이, 내가 차려준다고 기다리라니까.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듯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노력을 했고 때론 아들 둘 키운다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남편을 지켜 세워주며 두 남자를 잘 보살폈죠. 물론 그렇게 서로가 노력한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부부싸움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혼을 논할 정도의 심각한 부부싸움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들이 20살이 되어 대학을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고 제 인생을 사나 싶었더니 갑작스럽게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하반신 마비가 오고야 말았죠. 시모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하나 있던 시누이 역시 결혼을 하며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터라 시모의 간병은 제가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불만이었냐고요? 천만에요. 시모는 저에게 있어 정말 친정엄마와 같은 존재였고 그랬기에 전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시모를 모시고 왔습니다.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시모를 모시고 오는 저를 보며 남편 역시 처음엔 고마워했죠. 여보, 정말 고마워. 난 당신이 이렇게 고민도 없이 우리 엄마 모신다고 할 줄은 몰랐어. 고맙기는 별소리를 다 한다. 어머님, 당신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엄마이기도 해. 우리 엄마가 편찮으신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누가 모셔? 그러니까 당신도 싱거운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님께 잘해.
부모님이 한평생 우리 곁에 있어줄 것 같지? 그렇지도 않더라.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우리 후회하지 않게 잘하자. 알겠지?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틈만 나면 고맙다고 말하며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여보, 집골이 이게 뭐야? 청소는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나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왜? 어디 더러워? 콕 집어서 어디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먼지가 너무 많잖아. 집에만 오면 숨 쉬는 게 답답한 게 목도 칼칼하고. 하여튼 요즘 집에만 왔다 하면 이상하게 아픈 것 같다고. 아프기는 무슨? 그런 사람이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찢고 있냐?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거지? 무슨 일은 무슨. 정말 먼지가 많다니까. 잔말 말고 집 대청소나 좀 해. 집이 깨끗해야 들어올 맛이 나지. 청소만큼은 자신 있는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 청소로 트집을 잡으니 이상하다 싶더군요. 청결에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죠. 거기에다 출장이다 뭐다 갖은 핑계를 대며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겨나더군요. 여보, 나 출장 가. 간단하게 짐 좀 챙겨줘. 출장? 또 출장이야? 이때껏 출장이라고는 없더니 요즘 출장이 잦네? 그만큼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잖아. 중요한 출장을 아무나 보낼 수가 있어? 다 내 능력이 출중하니까 날 믿고 다녀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잔말 말고 짐이나 제대로 싸줘. 알겠다, 알겠어. 며칠이나 걸려? 2박 3일. 이번엔 가서 그 지역 거래처는 다 돌고 오라고 해서 이틀은 걸릴 것 같아. 알겠어.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다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과 그와 동시에 잦아지는 출장.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않겠어요? 저 역시 무언가 석연치 않다 싶긴 했지만 시모를 신경 쓰느라 애써 모른 척하며 남편을 믿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내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피울 리가 없다고 그저 머리도 복잡하고 집에 와봤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 며칠 바람이라도 쐬러 가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남편의 변화를 시모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고 어느 날은 시모가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한 소리 할 심상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아범, 여기 와서 좀 앉아보거라. 왜요? 나 오늘 회사 일 처리하느라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은 무슨?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야기니 얼른 와서 앉아보래도. 이 어미가 널 붙잡고 몇 시간씩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분 이 어미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힘든 게야? 아, 진짜. 엄마까지 왜 이래?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부탁이 들어주기 힘들어.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집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기를 하나, 누구 하나 내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길 하나. 에이, 정말. 남편은 갖은 성질을 부리더니 그대로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모는 큰 실망을 느낀 듯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그 어떤 기대조차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저딴 식으로 하는 인간에게 기대를 가져봤자 시간 낭비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남편은 외박을 하지 않는 날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 잠만 자고 나가버리더군요.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처럼요.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려 그저 시모를 잘 보살피는 것에 온 신경을 쏟으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진지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봉투 안엔 남편이 낯선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상간녀의 나이부터 사는 곳, 하는 일까지 세세하게 적힌 종이가 들어있더군요. 손이 덜덜 떨려오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생각마저 멈춰버리더군요. 그 순간 시모가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아무래도 이 녀석 하는 꼴이 수상해서 돈 주고 사람을 붙여봤더니 이 녀석이 결국 너한테 이런 잘못까지 저지르고 있더구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기엔 시모의 걱정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엔 밀려오는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시모는 이러한 제 심정을 다 안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기에다 다른 건 몰라도 외도만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고 또 믿었는데 그렇게 제 두 눈으로 다 보고 나니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싶기도 한 이중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세희야, 너 이혼해. 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거라.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 내 한 몸 건사할 만큼의 돈은 충분히 있어. 요즘 돈만 있으면 요양원도 천국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도 네 갈 길 가. 애도 이제 다 컸겠다. 여기서 발목 잡혀 살지 말란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요양원이라뇨.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더라도 자식들이 자주 오가야 하는데 아범이 그럴 리도 없고. 아무튼 안 돼요, 어머님. 아니다, 아니야. 말만이라도 고마우니 이혼하거라. 너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직 꽃다운 나이란 말이야.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아직 뭐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새 출발해. 평소 강직하던 시모는 이렇게 말하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한참을 우시는데 저도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시모는 저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전 저대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 놈만 생각하자면 당장이라도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이혼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렇게 이혼을 해버린다면 시모가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위해 그 모든 걸 인내하고 살자니 제가 화병이나 죽을 것만 같았고요. 이렇듯 저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의 깊은 고민을 날려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빠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다행히 건강엔 이상이 없었지만 나이도 있으신지라 한동안 병원에 지내며 여러 검사와 안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시모에 이어 아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군요. 거기에다 남편까지 그 모양이니 어디 마음 둘 곳 하나가 없어 더욱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다짜고짜 핵폭탄급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다 들었어. 장인어른 병원 입원하셨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엄마가 전화 왔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난 장인어른까지 모실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헛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뭐라고? 난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우리 집이 요양원도 아니고 아픈 사람은 우리 엄마 한 명만으로도 버거워. 그러니까 장인어른 쓰러졌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모시고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난 두 노인애들 책임질 생각 따윈 없으니까. 제가 시모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시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다는 걸 뻔히 다 보고 있는 남편놈이 있단 말을 하니 정말 저게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무리 상간녀에 미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들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인데 그 순간 남편 새끼는 도리란 없는 인간처럼 굴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 저도 생각 같아선 집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자 힘으로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 아빠를 돌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란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슬프고 죄송하지만 애초에 집에서 모시는 것이 아닌 필요할 시에 따라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한다고 각오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놈이 그딴 소리를 하니 저 역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책임? 언제부터 네가 어머님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감히 책임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거야? 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 한 거라곤 먹고 자고 싼 거밖에 없어. 그런 주제에 감히 뭐? 책임?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리고 네 엄마는 모시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안 된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빠를 어디에 모시건 내 자유고 내 마음이니까 넌 상관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아. 늘 그렇듯 집에 신경 끄고 살라고. 금방이라도 아빠를 모시고 살 것처럼 구는 저의 태도에 남편놈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한참을 노려보고 서 있던 남편은 이내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지. 난 절대 장인어른까지 모실 생각 없다고. 당신이 정 장인어른까지 끼고 살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모셔. 이혼이라는 말이 혀끝에 달려있는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도 이혼하자고 짓거리더군요.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그래, 나는 죽어도 장인어른까지 모시는 꼴은 못 보겠고 당신은 죽어도 장인어른을 모시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 어쩌겠어. 이혼이라도 해야지. 그런 줄 알고 이혼 준비나 해도. 그래, 이혼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잘 됐네. 근데 말이야, 너 이혼 사유는 너한테 있는 거 알지? 뭐? 이혼 사유? 그래, 네가 네 아빠 모시고 싶어서 이혼하는 거니까 이혼 사유는 너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들도 재산도 아무것도 너한테 못 주니까 네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뭐? 몸만 나가라고? 네가 인간이니? 그래도 내가 20년 동안 너한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할 수가 있어?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위자료 청구는 안 하고 몸만 내보내주는 거야. 네가 나한테 따지고 들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아, 우리 아들 얼굴은 가끔 보게 해줄게. 그건 걱정하지 마. 이 와중에 저에게 위자료 한 푼도 아까웠는지 유책 배우자를 저로 몰고 가기 시작하더군요. 어찌나 뻔뻔한지 그 뻔뻔한 면상을 확 걷어차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거기에다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는 주제에 감히 아들까지 입에 올리다니. 저의 전투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 다 느껴지더군요. 아, 그래. 이런 말이 있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두고 보자. 재산은 누구한테 더 많이 주어질지, 우리 아들은 누가 데리고 가게 될지. 거기에다 위자료는 누가 누구한테 주게 될지 말이야.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겪게 될 테니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남편놈은 재수없게 실실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지막 발악을 해보시겠다. 그래. 다 해봐. 참고로 변호사 비용 만만치 않다. 괜한 오기로 아까운 돈 쓰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주는 거니까 새겨들으라고.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그리고 이 집은 이혼하기 전까진 내가 지낼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그 정도는 양보해줄게. 어차피 엄마 병원 알아볼 동안엔 엄마 병수발 들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너도 이 집하고 엄마한테 인사는 해야 할 테니까. 그럼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의기양양한 태도로 집을 나갔고 도끼를 가득 품은 채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버렸고 모든 사실을 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미쳤어?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더니 위자료 청구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 네가 감히 누구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어? 미안함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아들의 아빠고 나발이고 철저하게 완벽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그간 살았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남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간 쓰레기적인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줘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으니까요. 감이라니. 이럴 땐 감이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하는 거야. 남편이 웬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데 당연하게 상간녀 소송 정도는 걸어줘야 하지 않겠어?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뭔데? 뭐, 그까짓 돈? 그것 때문이야? 고작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이겠니? 내가 그렇게 돈에 미친 여자는 아니란 걸 잘 알잖아. 내가 상간녀 소송까지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야 하는 거야. 인생은 너랑 그딴 년 때문에 막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녀는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며 사는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너도 그년도 적어도 인간이면 소송하는 중에 최소한 내가 저지른 불륜이 법에 위반되는 나쁜 일이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은 하겠지. 그러니까 부디 아무 의미 없는 소송이 아니길 바란다. 알겠냐? 제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간녀는 전혀 반성 따위는 모르는 사람처럼 굴더군요. 소송을 하는 내내 제가 보란 듯이 남편은 상간녀를 옆에 끼고 다니며 조롱했고 상간녀 역시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며 남편의 품에 안기는 행동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꼴이 그게 뭐야? 하긴 두 노인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챙길 시간은 없나 봐. 어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슨 여자가 립스틱 하나 안 발랐대? 저런 꼴이니 오빠가 한눈이나 팔았겠지. 오빠, 걱정 마. 난 오빠랑 결혼해도 절대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늘 이 모습 그대로 오빠 곁에 있을 거야. 꼴값도 참 여러 가지로 한다 싶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약조차 오르지 않더군요. 그저 이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래, 많이 웃어도,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도 언제까지 웃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오빠, 저 여자 뭐래? 자기가 뭔데 웃으라 말아야. 혹시 이혼한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미쳐버린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고 보니 눈빛도 살짝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얼른 가자. 괜히 불똥 튈라. 두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일단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어요. 재산 분배는 물론 양육권까지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고 이러한 결과를 전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항소할 줄 알았더니 쉽게 포기하네. 그까지 푼 돈 너 가져. 다 줄 테니까. 난 어차피 엄마 죽으면 받을 재산 많으니까 그까지 돈 없어도 되지만 돈 아니잖아. 너도 알지? 우리 엄마 깔고 앉은 돈 많은 거.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너도 그 돈 노리고 이때껏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 똥 수발까지 들어가며 그 수고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쩌냐? 그 노고가 헛된 고생이 되어버렸네? 그래도 뭐 한 푼도 못 받은 건 아니니까 너무 억울해 말라고. 이제 이혼도 했으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역시는 역시라고. 전 남편은 역시 저와 시모가 예상했듯 당연하다는 듯 시모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여기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한심하고도 웃기는지.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나와 버렸지 뭐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이미 재산 정리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미안. 당신 말 듣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지. 미친 사람처럼 웃는 저를 보며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상간녀는 제가 병균이라도 되는 듯 남편의 뒤로 숨어버리더군요. 아, 너 모르고 있구나. 하긴 어머님께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모르긴 뭘 모른다는 말이야.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재산, 그거 이제 없어. 그러니까 그 재산이 왜 없냐고. 없긴 왜 없어? 나하고 내 아들한테 사이좋게 나눠주셨으니까 없지.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재산 정리를 시작하셨고, 전 남편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시고, 저와 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분배해 주셨죠. 전 남편 놈이 믿고 있던 것은 시모의 재산뿐이었을 텐데, 제 말을 들은 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죠. 물론 남편의 옆구리에 매달려 있던 상간녀의 얼굴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뭐라고? 그 재산 어머님이 진작 나하고 내 아들한테 다 주셨다고. 그러게 어머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여자한테 미쳐서 가정이고 부모고 다 내팽개치고 발정난 개새끼처럼 발발거리고 다니더니 꼴 좋다. 뭐? 발정난 개새끼? 너 말 다 했어? 다 했겠니?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면 사흘 밤낮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야. 그런데 내 할 말 다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인간 말종이 사람이 되기를 하겠어? 반성이란 걸 하기는 하겠어? 너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다 됐고, 우리 엄마가 재산을 다 너희한테 줬다니 그게 다 사실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왜? 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되물어왔고 상간녀는 화가 많이 난 듯 남편을 흔들며 울부짖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빠? 그러면 오빠가 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건 오빠 말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사기라고. 사기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 그럼 내가 이 상황에 우리 오빠 최고다, 우리 오빠 제일 좋아 하면서 엉덩이라도 두들겨 줄 거라 생각했어? 오빠가 뭐라고 그랬어? 이혼하고 나면 그 노인네 재산은 다 오빠 거라며. 그 돈으로 나 호강시켜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랬지. 그랬는데 내가 뭐 엄마가 그럴 줄 알았냐? 나도 몰랐다고. 몰랐다고 하면 다야? 이제 나 어떻게 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상간녀 딱지 붙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려고 내가 오빠 만난 줄 알아? 저기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사랑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더니 그 대단한 사랑도 돈 앞에선 별 수 없더군요. 제가 있다는 것도 있고 저리 속내를 다 내비치는 꼴을 보니 말이에요. 저기 싸움은 집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혹여나 어머님 찾아가서 재산 내놓으라 하면서 행패 부릴 생각은 하지도 마. 하긴 찾을 수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다마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네 엄마를 왜 나한테 찾니? 도대체 네 엄마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야. 당신이 이때까지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참 못났다, 못났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이혼한 마누라한테서 찾냐? 하긴 누굴 욕하겠어?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20년을 살 부대끼며 산 나도 미친년이지. 하여튼 재산 한 푼 없는 어머님께 이제 볼 일도 없을 테니 어머님 찾을 생각은 하지도 말고 나하고도 이젠 이혼도 했으니까 네가 했던 말처럼 앞으로 2번 다신 보지 말자. 그렇게 전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의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더군요. 그것도 빚쟁이가 되었다는 소문이요. 위자료를 주고 난 뒤에도 남은 재산이 좀 있었을 텐데 어쩌다 빚쟁이까지 되었나 싶었더니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더군요. 나이가 20살이 어린
그러니까 제 아들과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간녀가 그 나이 많은 유부남이 뭐가 좋다고 붙어 있었겠어요? 다들 임무와 외칠 수 있듯이 역시나 돈이었죠. 시모의 재산을 정리하며 자세히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의 재산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 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전 남편은 모르긴 몰라도 시모의 재력을 앞세워 자랑하듯 말했을 테고 그 돈에 홀딱 넘어간 상간녀였기에 그 이유가 사라진 지금 전 남편의 옆을 지킬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상간녀는 전 남편의 남은 재산만 아니라 전 남편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을 대로 받게 해 제대로 한탕 해먹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어디 양심도 없이 아들의 여자친구라 해도 믿을 수 있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감히 로맨스를 꿈꾸더니 꼴 좋다 했어요. 통쾌한 소식을 듣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이제 와서 내 안부가 궁금한 거야? 소문 들어보니 당신이 남 안부나 궁금할 처지가 아니던데. 이럴 시간에 네 노후나 걱정해. 다 들었구나. 그래, 나 그 빌어먹을 년이 돈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꼴이 우습게 됐어. 그래서 요즘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따라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아들? 너 지금 아들이라고 했니? 너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잊었니? 여자한테 미쳐서 가정이고 아들이고 다 버리고 간 거? 후회하고 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깟 년이 작정하고 꼬시는 줄도 모르고 당신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이제 와서 새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그래? 나한테 미안하기는 개뿔. 다 듣기 싫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른 하지 그래. 그게 나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정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이 보고 싶다니 정말 구역질이 나더군요. 거기에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니 다른 뜻이 있음이 뻔히 보였어요. 그건 바로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임이 분명했고요. 개소리하고 있다. 다 됐고 내 아들은 너 보기 싫대. 너 죽어도 장례식장에도 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 줄 알고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여보, 그러지 말고 정 얼굴 보여주는 게 힘들면 정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 좀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 그년이 대출까지 있는 대로 받아서 도망가는 바람에 내 월급으로 감당도 안 되고 퇴직금도 진작 다 당겼어서 큰돈 구할 데도 없어. 나 지금 오갈 데도 없어서 찜질방에서 지내. 한 푼도 없긴 찜질방 갈 돈은 있나 보네.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그까지 푼돈 좀 주는 게 힘들어?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재산도 한몫 잘 뜯어갖고 엄마한테 받은 재산도 꽤 될 거 아니야. 20년 세월이 있는데 넌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다 버리고 갔어? 자기가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20년? 대가 진짜 기가 막힌다. 어쨌든 돈이 차고 넘쳐서 뗄감으로 쓰는 한이 있어도 너 줄 돈은 없으니까 전화 끊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어요. 저뿐 아니라 아들까지 번호를 바꿔버린 것은 물론이고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거든요. 그 후론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모도 함께요. 이혼하고 난 후 시모는 저를 밀어내기 바쁘셨어요. 난 됐으니까 니들끼리 잘 살거라. 너희한테 내 재산 다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을 때까지 쓸 만큼은 남겨놨어. 이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든 실버타운을 들어가든 하면 되니 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어머님 두고 어딜 가든 잘 살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님 손주는 또 어떻고요? 어머님 모시고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고 따라 나서요. 얘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 나는 가기 싫다니까. 정말이야.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랑 살기가 싫어서 그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사시는 동안 평안하세요. 하고 제가 순순히 돌아설 줄 아셨어요? 어머님, 제 고집 아시죠? 어머님이 좋든 싫든 앞으로 저랑 사셔야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적어도 어머님이 주신 재산 다 쓸 때까진 제 옆에 사셔야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아니, 그래도 얘가 너 나까지 끼고 살면 새 출발 절대 못해. 너 아직 나이도 40대밖에 안 됐고 아들도 다 키웠겠다. 새 출발해야지. 좋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이대로 혼자 늙어 죽을 거냐고. 새 출발하는데 꼭 남자가 있어야 해요? 꼭 결혼해야 하냐고요. 저는요, 어머님, 이제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제 겨우 아들 다 키워놓고 즐기면서 살 날만 남았는데 또 새로운 남자랑 살면서 그 뒷바라지를 또 하라니. 절대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책임지고 같이 살아주세요. 그날 신모께서 참 많이 울더군요. 저 역시 그런 신모를 안고 많이 울었고요. 결국 시모는 못 이기시는 척 저를 따라 나서 주었고 지금은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아빠도 함께요. 아빠는 다행스럽게 건강을 회복하셨고 시모는 여전히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양호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사한 집이 아주 넓은 주택이라 사돈지간끼리 모여 사는데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어느새 군대를 전역하고 곧 첫 출근을 앞두고 있네요. 언제 이렇게나 컸는지 참 뿌듯하면서도 아쉬운 마음도 들더군요. 언제까지나 품 안의 자식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품에서 나가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어느 날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때까지 나 키워주느라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잘 챙기고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요. 아들, 이미 엄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집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망설이지 말고 다 하면서 살아. 나도 그래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무탈하게 군대도 전역했고요. 다 엄마가 나 잘 키워줘서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지 뭐. 하여튼 혹시나 엄마가 힘들면 나한테 기대줬으면 좋겠어요. 이젠 나도 컸으니까 나한테 의지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이 최고네.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여튼 사랑해요, 엄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걸 얼마나 참았나 몰라요. 소중한 제 아들. 때론 자식처럼, 때론 남편처럼 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요즘에도 뜬금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자주 해주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집 바로 옆 낡은 주택을 사 리모델링을 하고 카페를 열게 되었거든요. 정원도 있어 낮엔 아빠와 시모가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저 역시 제 시야가 닿는 곳에 두 분이 계시니 심적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죠?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났네요. 어떠셨나요? 많이 답답하셨을까요? 아님 앞으로의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까요? 어찌되었든 저는 앞으로 두 분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